옛날 조선시대에 경상도 어느 마을에 조 부자가 살고 있었다. 슬하의 딸 셋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다. 어느 날 조 부자는 이웃 마을에 일이 있어 갔다 오는 길에 거지꼴을 한 사내 아이 하나를 데려왔다. 조 부자는 이 아이를 자식 삼아 머슴 삼아 키웠다. 그럭저럭 세월이 지나 조 부자는 딸 셋을 모두 시집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아이도 어느덧 성장하여 장가들 나이가 되었다. 너도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되었구나. 그동안 너에게 정도 들었다마는 어차피 너는 내 혈육이 아니니 이제 장가를 들거든. 내 사람과 함께 이 집을 나가 다른 데 가서 살거라. 조 부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 아이를 장가를 보내 약간의 돈을 주어 쫓아내다시피 했다. 그리고 딸 셋을 집으로 불렀다. 조 부자는 그 자리에서 딸들에게 토지 문서를 갈라주면서 말했다. 이제 재산을 너희들에게 다 주었으니 난 이제 너희들에게 얹혀서 살아야겠다. 딸들은 재산이 탐이 나서 아버지, 그렇게 하셔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콧소리를 했다. 딸들의 말에 조 부자는 흐뭇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하여 제일 먼저 큰딸 집으로 갔다. 그런데 며칠간은 잘 해주는 듯 했으나 열흘이 가지 못해 큰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둘째 집에 가서 며칠 쉬시다 오셔요.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 부자는 둘째 딸 집으로 갔다. 둘째 딸도 처음은 잘 해주는 듯 했으나 며칠 가지 않아 싫은 눈치를 보이면서 아버지 막내 집에 한번 가보셔요. 하고 말했다. 조 부자는 괘씸하고 분하나 아무 말 없이 막내에게 갔는데 이 막내 역시 며칠간은 대접이 좋더니 나중에는 구박이 심했다. 분한 마음을 안고 막내딸 집을 나온 조 부자는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서 생각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던 조 부자는 주워다 키운 아들 생각이 났다. 지금은 어디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까 생각하니 자기의 잘못이 미우쳐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불효한 딸들에게 준 땅을 찾아 고생하는 아들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편으로 딸 셋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딸아, 보아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준 토지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못했다. 어둥지둥 나누어 주다 보니 좋은 땅, 나쁜 땅이 서로 공평하게 되지 못했다. 그러니 공평하게 다시 나누어 줄 터이니 모일까지 꼭 오너라. 누구 땅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보아야 알겠다. 아비의 말을 어기는 일 없이 꼭 오너라. 딸들은 그 편지를 받은 즉시 자기 것이 나쁘게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날짜를 어기는 일 없이 토지 문서를 가지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그래서 조 부자는 토지 문서를 내놓으라고 했다. 딸들이 내놓은 토지 문서를 받아주자 그때서야 조 부자는 딸들을 향하여 일장호령을 했다. 당장 집으로 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아비 밥 해주는 것이 그리도 아깝고 싫더냐. 꼴도 보기 싫으니 얼른 가거라. 조 부자는 이렇게 호령하여 딸들을 쫓아버렸다. 조 부자는 토지 문서를 싸서 괴나리 보찜을 꾸려 아들을 찾아 정처 없이 방랑의 길을 떠났다. 오늘은 이 고을, 내일은 저 고을, 이럭저럭 돌아다니기를 한다려 했다. 옷은 남루해지고 얼굴은 헬쑥하게 변했다. 그러나 조 부자는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계속 찾아다녔다. 때는 점심나절, 오늘은 이 고을에서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어느 마을에 찾아 들어갔다. 그런데 동네에서 얼마 가지 않아 웬 젊은 아낙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다 조 부자를 보고 반갑고 놀라워하며 아버님 아니십니까? 하고 반색을 하는 것이었다. 그 안악은 며느리가 틀림없었다. 얘야, 이 마을에 사느냐?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한 달 이상이나 너희들을 찾아 헤맸구나. 자, 집으로 가자.
며느리는 조 부자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혔다. 얘야, 아범은 어디 갔느냐? 예, 아버님.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아기는 아들이냐, 딸이냐? 예, 아버님. 아들입니다. 곧돌이 다가옵니다. 그놈 똑똑하게 생겼구나. 이제 손자를 봤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하고 며느리는 말했다. 아버님, 진지를 해 올릴 테니 잠깐만 참으시고 기다리셔요. 그리고 며느리는 밥을 하기 위해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이고 나갔다. 그 사이 조 부자는 손자 옆에 누워 있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눈을 떠보니 손자가 언제 일어나 기어갔는지 화로에 엎어져 죽어 있지 않은가. 아차, 장차 이 일을 어이하리.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며느리가 돌아오는 기척이 들렸다. 에라, 모르겠다. 누워 자는 신용이나 하자. 당황한 조 부자는 손자를 그대로 두고 누워 자는 척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척이 나고 얼마 후 다시 나가는 기척이 들렸다. 그때 조 부자는 화로 쪽을 다시 보았는데 죽은 손자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윽고 아들이 돌아오는지 대문 앞에서 이제 오십니까? 많이 시장하시지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이 오셨어. 언제? 빨리 뵈야지.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이어 여보, 잠깐만 할 말이 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삽을 들고 나가는 기척이 들렸다. 영감은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효성스러움에 감동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다. 아들은 방 안에 들어와서 아버님, 오랫동안 찾아가 뵙지 못한 불효자가 문 안 올립니다. 하고 넙죽이 절을 했다. 오냐,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그런데 며느리야, 손자가 어디 갔느냐? 하고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때 며느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 아버님 주무시는데 시끄러울까 봐서 옆집 애에게 엎혀 놀러 보냈습니다. 조 부자는 그때서야 나는 다 알고 있으니 자초지종을 말하여라.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가 죽어서 뒷산에 묻고 왔다고 사실을 말해 주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자식은 또 나올 수 있으니 10년 오십시오. 너희들의 효성에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손자가 죽은 것은 내 불찰도 있느니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버님의 불찰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들 내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효성은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처럼 효성스러운 너희들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해서 구박한 걸 용서해 주기 바란다. 너희들의 그 효성의 보답으로 여기 나의 모든 재산을 준다. 조 부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토지 문서를 내주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극구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죽을 것이니 나를 봉양하는 대가라 치고 받아주어라. 그러나 아들은 재산이 없어도 나를 길러주신 부친인데 마땅히 모셔야지요. 하고 말했다. 오, 고맙구나. 그러나 제발 받아다오. 하고 사정하다시피 주었다. 그 후 조부자는 양아들의 효성 속에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으며 양아들의 효성의 하늘도 감동한 탓인지 손자 손녀들이 많이 태어나 행복하고 부유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한다.